안녕하세요. 오늘 무비 리뷰는 제목이 이제 The Last Man on Earth라고 하는 작품이고 일단 이게 영어 대사 그 영화고요. 이렇게 나오는 배우들도 이제 미국 배우인 걸 알고 있고요. 그 주인공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클래식 어떤 공포 영화 이런 데 많이 이제 등장을 했었던 이제 빈센트 플라이스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뭐 미국 배우 나오고 영어로 얘기를 하길래 이제 그 미국 영화인가 싶더니만 제작은 사실은 이탈리아 쪽에서 만든 영화라고 하네요. 그건 잘 몰랐습니다. 합작이네요, 합작. 여기 이렇게 보니 그 미국이랑 그 이탈리아 합작이고요. 이 영화도 이제 그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영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어, 이 영화가 그 후대에 많은 어떤 어, 그, 공상과학영, SF 영화라든지 어떤 공포 영화 이런 데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이제 그 원형이 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제가 이 잠깐 저번 회에 이 영화를 잠시 소개를 하다가 어, 이 소설에 대한 어떤 제목을 좀 이렇게 헷갈려서 뭐 이렇게 흡혈귀라든지 뱀파이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소설을 만든 이제 작가는 이제 리처드 매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 타이틀은 I'm Legend예요. 어,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 소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티프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는 일단 이렇게 메이저 영화만으로 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세 개예요. 이게 1964년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The Last Man on Earth랑 그 다음에 이제 1971년인가 2년 잠깐 봅시다. 70 봅시다.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리처드 매시슨. 네, I'm Legend. 이게 1900 오메가맨이 1971년 작품이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 소설을 모티프로 해서 만들어진 모티프라기보다는 이 소설을 그 소설에서 만들어진 거죠. 직접적으로 이 소설을 영화한 이제 영화가 가장 최근에는 이제 I'm Legend 2007년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 이렇게 해서 Last Man on Earth 그리고 이제 오메가맨 I'm Legend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디오 작품으로는 뭐 I'm Omega라고 하는 뭐 작품도 있다는데 뭐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 소설에 깊이 어떤 영향을 받은 그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리빙 데드 시리즈예요. 리빙 데드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은 이 I'm Legend가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 어떤 미래의 어떤 가정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거의 직접적으로 반영한 어떤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The Last Man 리처드 매신의 I'm Legend 이 소설은 제가 못 봤어요. 못 봤지만은 이제 The Last Man on Earth랑 는 봤고요 이번에. 오메가맨은 워낙 한국 TV에서 많이 이게 방영이 됐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지는 못했지만 짜막짜막 이렇게 좀 봤어요. 봤고 뭐 이렇게 좀비 플릭, 뭐 리빙 데드 플릭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어떤 면에서 이후 영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잠깐 스토리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한 30년대부터 지금 제가 한번 위키피디아를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 지금 I'm Legend과 을 포함을 해서 나머지 두 개 영화 해서 이제 세 개의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공통점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개의 영화가 다 이제 소설을 공상과학 소설이죠.를 의교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들인데, 그 세 개 소설, 이 세 개 영화가 세 개 영화의 그 소개됐던 이 소설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1930년에서 이제 50년대 사이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소설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그 영화, 그리고 이 영화들을 제가 왜 포함해서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이후 이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계속 리메이크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영화들, 그리고 이 소설들을 한때 묶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주제가 있어요. 주제를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냈는데,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릴 거고, 이제 우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이 영화죠. 이제 The Last Man on Earth라고 하는 게 어떤 영화고, 이제 이게 소설을 의뢰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뭐 이렇게 SF 영화라든지 공포 영화를 이렇게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제 리처드 매시슨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최소한 이름만큼은 잘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만든 이제 I'm Legend랑 레전드가 이후 이제 The Last Man on Earth를 시작으로 해서 오메가맨이라든지 I'm Legend라고 하는 2007년 윌 스미스 작품, 그리고 많은 조지 엘 로멜로의 리빙 데드 시리즈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설은 제가 못 봤고, 소설 앞으로 이제 볼 생각은 없어요.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설을 소재로 해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오늘 그 무비를 해드릴 The Last Man on Ear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처드 매슨에 대해서 조금나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처드 매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 그 소설가고요. 많은 소설을 쓴 걸로 알고 있고, 이 사람 그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이제 그 영화 그 필드 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물론 I'm Legend고, 이 영화를 빼고도 이제 그 중요한 봅시다. 그 영화화된 작품, 이 소설이 영화화된 작품이 어떤 게 있냐면은 The Incredible Shrinking Man 해서 이제 50년대 중반 작품인데, 그 사람이 줄어드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영화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봅시다. 듀엘, 이것도 잠깐만, 이게 My Ambition. 또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렇게 매니아들도 있는데, 그 Somewhere in Time이라 크리스토퍼 리브 나고 진 시머가 하는 1980년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이언스 공상 과학 사이언스 픽션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그런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리조트 그 휴양지에 이렇게 놀러 왔다가 큰 어떤 저택인지 그
그 박물관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굉장히 아름다운 초상 여성이 그려져 있는 초상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어떤 그 무슨 힘으로인지 모르겠어요.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타임 트래벨을 하게 돼서 과거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이제 사랑을 하다가 이제 어떤 절대로 그렇게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잠시 깜빡하는 바람에 사랑에 무르익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현실에 다시 들어오고 말아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리브가 그 여자를 못 잊어서 이렇게 병이 나서 죽고, 근데 그 여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봐서 눈물을 흘린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도 이제 리차드 매시슨이 만든 그 소설을 이렇게 의거로 해서 만들어진 그 영화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듀엘, 이것도 리차드 매시슨이 아닌가 보는데 이게 없네. 잠깐 봅시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잠깐 봅시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봅시다. 이것도 그 리차드 메이슨이 만든 그 영화 소설을 이거로 해서 만든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없지? 빌로 머글러피 적어봅시다. 이거 봅시다. 이것도 리차드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듀엘 그 스티븐 스필버그 1971년에 그 만들어진 그 걸작인데 그 미스테리어스한 트럭이 대륙을 횡단해서 뭐 출장자 그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습격을 한다 뭐 그런 시퀀스 상황을 굉장히 그 연출력 하나만으로 명작의 대열에 끌어올린 그 스필버그의 1970년 1년 작품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TV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워낙 잘 된 작품이기 때문에 극장 공개까지 된 작품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몇 번 TV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명작에 잘 만든 이제 스필버그의 그 연출 역량을 이렇게 10분 보여준 이 영화, 이 듀엘이라는 영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리처드 매시슨이 만들어진 어떤이 아니라 리처드 매시슨이 만든 쇼트 스토리, 단편 소설을 이제 그 의결을 해서 만들어진 이 정도로 이제 물론 리처드 매시슨이 만든 이제 소설들이 그 모두 다 이제 영화가 된 건 아닌데 그 영화로 제작됨을 어떤 그 의도해서 이렇게 소설을 쓴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자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영화됐고, 그리고 그런 영화들 중에서 걸작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I'm Legend라든지 뭐 듀엘이라든지 리처드 그 Somewhere in Time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이름입니다. 리처드 매시슨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이제 I'm Legend라고 하는 어떤 영화를 그 소설을 이거로 해서 이렇게 만든 이게 1964년 그 영화가 이제 The Last Man on Earth예요. 이렇게 주인공이 이제 빈센트 프라이스고요. 저도 빈센트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피터 쿠싱이나 크리스토퍼 리처럼 이렇게 잘 본 건 아닌데, 아마 이게 제가 첫 작품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온 이름은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영화 자체는 그렇게 걸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저예산 작품이에요. 이렇게 B급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영화는. 근데 워낙 이 리차드 매시슨이 이제 만든 이 소설이 이 설정이 좋아요. 설정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그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걸작이 만들어질 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그 잘 됐다, 뭐 연출을 굉장히 잘했다라기보다는 이 설정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이제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뜻째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 이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이 1964년 영화 작품이 그 소설을 100% 이제 똑같이 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색이 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각색이 된 부분에 관한 이렇게 언급이 아주 짤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리처드 맥슨이 소설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큰 어떤 그 맥락, 줄거리 맥락 자체는 이게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어떤 거냐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과학자라고 합니다. 과학자. 그 소설판에서는 이 식물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어느 순간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 이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이제 빈센트 프라이스가 이제 연기를 하는 이제 주인공은 뭐냐면은 이 어디 그 남미를 여행 중에 그 박쥐한테 어떤 물려서 지금 감염이 돼서 그거에 회복된 어떤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데 이 자기 아내 딸 해서 한 사람 동네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그것 때문에 죽기 시작하고 결국은 다 감염 자기 빼고 다 감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뭐 최소한 뭐 이 세상인지 모르겠 이 세상인지 미국만인지 모르겠 왜냐하면 미국이 이 영화의 어떤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염이 다 돼서 이렇게 실제로는 죽은 줄 알았더니 이제 죽은 게 아니라 감염이 돼서 거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비라고 하면 좀 그래요. 이렇게 좀비라고 하면은 너무 그 어떤 그 특전 영화를 이제 특전 좀비 어떤 그 그렇게 움직임이라든지 생긴 거라든지 뭐 하는 이렇게 카니발리즘에서 삶을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비라고 그 말할 수 없는데 이제 좀비 라이크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감염이 된 사람들은 모르서 이렇게 뭐 반은 죽고 죽지 않은 사람들인지 어떻게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다 죽여서 죽었는지 어떻게 감염된 사람들이 어떤 뮤탄트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 그 인가가 어떤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버려서 어떻게 보면 변해버려요. 살아있는 개체들이긴 하지만 그 다른 개체로 다 변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네요. 개체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차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하지만은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예전에 그 인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는 자기뿐일 것이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The Last Man on Earth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 영화 타이틀이죠. 그 소설의 제목은 I'm Legend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I'm Legend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영화 막판에 가면 좀 알 수 있어요. 지구 마지막 지구 최후 인간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게 그 전 인간 이 모습으로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남은 건 자기 혼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했느냐 나머지 그 인간들은 일단 햇빛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모티프를 다소 우리 어떤 그 흡혈귀 유럽의 어떤 전통적으로 흡혈귀를 묘사할 때 그런 모습도 좀 가미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생존 능력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묘사를 해보자면은 사람이 이제 햇빛 그러니까 낮에는 못 나와요. 낮에는 못 나오고 그리고 그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사람들이 그 나머지 감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변한 뮤탄트화된 사람들이 그리고 육체적 능력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그 감염이 돼서 이 생존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표현이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햇빛을 못 본다든지 그런 거는 예전에 얘기를 하는 흡혈귀들은 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낮에 이렇게 잤다가 밤에 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만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마늘 냄새를 싫어해요. 마늘 냄새를 싫어해요. 그러고 이 사람들은 이 온전하게 생긴 빈센트 프라이스를 굉장히 증오를 해서 공격을 해요. 근데 혼자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어떤 뮤탄트화된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냐면은 육체적으로 약하고 인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늘을 싫어하기 때문에 집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막아놓은 거죠. 이렇게 못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도 놓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뚫고 못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보존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데 자기 그 인간의 모습 그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남은 사람이 자기뿐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 음식은 어디서 먹는가라고 하면 이제 쇼핑센터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깡통 통조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나머지 뮤턴트화된 그런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좀비까지 이제 발전이 되면은 그런 어떤 스토리가 뭐 사람 고기를 먹고 다니고 죽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굳이 먹을 필요도 없다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언급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슈퍼마켓이나 그런 데에서 약탈해서 뭐 깡통을 따가지고 그래요. 뭐 이런 모습을 안 나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전에 사람이 먹던 어떤 그런 음식 이런 게 이제 깡통 형태, 그 캔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슈퍼마켓은 많잖아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기뿐이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활동이 제일 없단 말이에요. 그런 뮤턴트화된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몰고 그럼 차는 그럼 기름은 어디서 얻느냐 그러면 이 뮤턴트화된 그 사람들은 차를 못 몰거든. 인지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것이 어떠한 어떤 물질적인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물질적인 풍조에서 그 인간적인 어떤 소외라든지 어떤 그 고리 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가장 극렬하게 잘 나타내준 영화가 이제 다운 오브 데드인데 이제 다운 오브 데드를 이 공포 영화고 뭐 어떻게 보면 오락 영화고 잔인한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재밌는 공포 영화다라고만 물론 공포 영화 필드에서는 굉장히 그 평가가 높은 영화지만은 나는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이 영화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 The Last Man on Earth에서 보여준 뭐 그런 이제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뭐 어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운 오브 데드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묘사를 해서 그런 그 문제점을 이렇게 보는 관객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하게끔 하는데 되게 성공한 영화인데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먹는 거란지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차를 타는 데도 문제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문제는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인생을. 왜냐면 자기 혼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
장면 오메가맨에서 나와요. 그 찰튼 헤스턴이 이렇게 한 오메가맨에서도 체스를 두는데 그 체스는 두 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스 같이 둘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박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체스 두는 어떤 그 상대방이 뭐 그런 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랑 체스 줄 수도 있는 거고 가족이랑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뉴욕이라든지 그런 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체스 줄 수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박한 것조차 공유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외로움이라든지 공유할 사람은 없는 그런 극단적인 외로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찰튼 헤스턴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체스를 그 혼자 두는데 혼자 이렇게 상대방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또 자기가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자기가 둘 수는 없으니까 앞에 의자를 놓고 의자에 인형 같은 걸 놓고 이름을 정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 차례잖아. 그래 나 지금 뒀어.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앞에 둔 인형 이런 사람이 체스를 둔 어떤 그런 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가 옮김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인형이 하는 것처럼 하고 이런 걸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The Last Man on Earth에서 빈센트 프라이스가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옛날 찍어둔 뭐 이렇게 필름을 보고 레코드를 혼자 듣고 멍하니 앉아 있고 술을 먹고 술은 썩질 않잖아요. 그럼 술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마켓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 가져와서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낮에는 그렇게 하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 이제 습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그 집을 고치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그런 걸 묘사를 하는 거죠. 묘사를 하는 거. 그 영화는 그래서 이제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이제 시간의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아포칼립스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 세상이 완전히 감염 때문에 인류가 거의 멸망하고 자기 혼자 남고 그런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 초반부터 나오고 그렇다고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플래시백으로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오고요. 빈센트 프라이스가 살아나가는 어떤 그런 시간이 이렇게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영화가 그런 식으로 보여주다가 이렇게 조금 반전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다가 낮에 어떤 여자를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 뮤탄트화된 그 사람들은 밖에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낮에 밖에 나오면은 자기 혼자예요. 그런데 그 낮에 어떤 여자를 발견을 해요. 그럼 너무너무 이제 반갑잖아요. 아, 온전한 인간의 형태는 남은 게 이 세상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막 쫓아가서 그 여자를 쫓아갔어요. 근데 계속 도망가길래 겨우 잡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얘기도 하고 이 그 뮤탄트화된 그 사람 이렇게 좀비처럼 된 이 사람들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말은 조금 하는데 굉장히 어리버리하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빌 이렇게 빨리 나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그냥 대화가 가능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여자를 쫓아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얘기를 한다. 그 대화가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라고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초대를 해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은 이 여자가 어떤 그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완전히 그 흡혈귀도 그 뮤탄트화된 그 사람들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한 중간 정도 사람들이고 이게 중간 정도 사람들이 어떤 그 백신 같은 걸 발견을 해가지고 해서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좀비처럼 된 그런 뮤탄트화된 그런 상황을 이 약의 힘을 빌려서 조금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겨우겨우 그런 걸 벗어난 정도의 중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간 정도 벗어난 정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백신을 발견해서 그랬다라고 하는지 어떤 자기네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그 선천적인 그 저항력 이런 것 때문에 감염이 되긴 됐지만은 이 빈센트 프라이스처럼 완벽하진 못하고 한 중간 정도에 남았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 어떤 무브멘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과학자잖아요. 빈센트 프라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백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 그쪽 그 단체들 커뮤니티 백신인지 뭔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 모자르는가 그렇게 했는데 그 이 사람이 그 과학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피가 어떻게 백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여자가 이렇게 한때 이렇게 주입을 해보니까 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지금 이렇게 중간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구나라는 어떤 희망. 그래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다시 그 전 인류를 회복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이렇게 플롯이 그 줄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 플롯이 그 플랜 그 계획이 이렇게 잘 이렇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액션 씬이 좀 있다가 이게 마지막에 죽임을 당해요. 그 커뮤니티 안으로.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백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들어서 그 전 인류를 회복시킬 수 있었는데 왜 자기를 죽이느냐라는 식으로 주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 사람들이 그 죽였냐 하면은 그 카멜인 사람이 이 전체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을 하는데 그 전에 인간의 그 특질을 가진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냥 모든 것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 어떤 인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릴 수 있고 지금의 상태로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겠죠. 전 인류가. 그런데 이 사람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 하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못 하는 거죠. 인류라고 하는 것이 새 출발이라고 하는 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 사람은 그냥 신 같은 신이나 어떤 그 전설 같은 역할로 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보나 뭐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그 인간의 어떤 그 특질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진화가 됐고 그 완벽하고 그런 그 상태로 내가 생각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인간의 지금 진화가 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 발전이 되고 좋은 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연과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간의 기도랑 그 식도의 연결 부위가 잠깐 이렇게 의학적이나 기술적인 표현은 못하겠지만은 질식 이렇게 먹다가 사람들 이렇게 질식이 되잖아요. 제가 목에 걸려서 그런 게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구조상. 그런데 이제 직립 보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랑 이렇게 식도가 이렇게 열린 형태가 돼서 뭔가를 먹을 때 이렇게 음식물이 기도 쪽으로 넘어가서 질식사될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 어떤 그런 특질로 진화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인간의 진화가 돼서 이런 모습이 된 것이 굉장히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 예를 들자면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해서 좋은 점은 있지만은 주력, 그러니까 달리는 능력 이렇게 봤을 경우는 그 네발동물, 어떤 네발동물보다 빠르지 않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도. 그러니까 주행 능력 이런 것도 결국 인간의 이 형태로 진화함으로 해서 열등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 하면, 예를 들어서 빈센트 프라이스가 죽고 이 새로운 인류가 이 빈센트 프라이스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전에 어떤 인류가 살아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에서 지우는 즉시, 그리고 이런 어떤 전염병 때문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인류가 100% 그런 형태로 남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히 불편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경우에는 그게 불편한 상황이 되지만은, 그래서 인류가 새 출발하는데 빈센트 플라이스가 피를 나눠줌으로 해서 조금씩 회복시키는,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피를 모든, 예를 들어서 몇백억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되었는데, 그런 몇백억, 몇 억이 되고 몇백억 정도는 안 되겠다. 인류가 몇백만이라든지 몇 억 되고 있는 인류를 이 한 사람의 힘으로 해서 다 주사를 넣어가지고 딱 그거를 그 전의 상태로 회복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한 사람, 남 한 사람을 죽이고 기억에서 지움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억에서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걸 지우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억의 파편이 남아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어떤 전설이라는 신적인 인물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현실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기억의 파편은 남았을 경우에는 그거는 하나의 전설이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얘기를 하는데, 트로이 목마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예전에 그 신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있지도 않고, 있다라고 해서 그 신화대로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뭔가가 있었고 그런 놀라울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계속 남아서 어떤 기억의 파편이, 예를 들어서 신화라는 형식으로 남고,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의 파편적인 그 정보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기억의 파편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역사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신화라든지 어떤 전설로 남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인류가 새 출발하는 거에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I'm Legend라는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새 출발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신화적인 존재로 소위 말해서 소멸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어떤 잔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인류가 새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어떤 큰 철학적인 물음을 묻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네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 영화의 소재를 보면은 인류의 멸망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쟁으로 멸망을 하든 어떤 그 뭐 운석이 충돌을 하든, 이 영화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인류가 뭐 죽든지 뭐 이렇게 뮤탄트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든, 그런 인류 최후의 날,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아포칼립스죠. 그런 것을 주제로 한 어떤 그 영화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소재로 이제 그 미국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인류가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죽어서 뭐 이렇게 좀비가 된다든지 뮤탄트가 된다든지 이렇게 없어진다든지, 그런 어떤 인류 최후의 날에
소재를 이제 제공을 한 게 이제 리처드 매시슨의 이 소설이고, 이거 첫 번째 영화가 된 게 이제 The Last Man on Mars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것에 이거를 해서 공포영화가 만들어진 게 이제 뭐 리빙 데드 시리즈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다운 오브 데드도 똑같거든요. 이거랑 이 죽은 그 전염병을 걸려서 죽어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전염병을 걸렸는데 이게 살아있는 인간이냐라고 하는 그런 건 좀 틀리겠죠. 이제 전자일 경우는 리빙 데드가 되는 거고, 이제 후자일 경우에 이제 뮤턴트화 돼서 이제 The Last Man on Mars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남은 소수가 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상황에서 뭐 남아 가느냐라고 뭐 그런 식의 소재를 제공을 한 것도 이 소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그 리처드 매시슨이 만든 이제 I'm Legend라고 하는 소설을 의뢰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이 만들어지고 영화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뭐 오메가맨이라는 이제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만들어진 이제 클래식 SF들이 있는데, 그런 클래식 SF들이 결국은 소설을 다 이렇게 주제로 만들었어요. 저 그 중요한 이러한 SF 3부 SF 어떻게 말하면 되나, 그 SF 영화의 계속 리메이크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 SF 영화들이 이제 3부작이 있고, 3부작의 그 첫 영화들이 50년대 60년대 만들어졌고요. 그것에 의거가 된 소설들이 30년대 50년대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I'm Legend 이거랑 또 하나면은 The Thing from Another World, 이게 이제 그 하워드 혹스의 그 제작으로 해서 1951년에 처음 만들어진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이제 존 카펜터 이제 감독을 해가지고 1982년에 다시 리메이크해서 만들어졌고, 다시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IMDb에서. 최근에 지금 아마 세 번째 리메이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I'm Legend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50년대에 80년대 만들어지고 이제 또 만들어지고, 이것이 베스가 된 이제 소설이 뭐냐면은 이제 Who Goes There 이거예요. 이게 또 비슷해요. 사실은 그 I'm Legend랑. 이거는 남극기지를 이렇게 그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1938년에 쓰여진 소설 Who Goes There라고 하는 것에 의거가 돼서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정도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소재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은 제가 우연히 옛날에 읽었어요. 그 옛날에 그 80년대 초반인가 어린이물 이렇게 문고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이 영화는 아주 어렸을 때 봤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정식적으로 이렇게 판권을 맺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어떤 소설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완역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어린이가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뭐 이런 거였겠지만, 이게 바로 그 The Thing에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설 자체가 이렇게 개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괴물이 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Who Goes There, 이게 존 W.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그 소설인데, 남극기지에 어떤 미확인 비행 물체가 추락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추락되어 있는 걸 발견해 가지고 거기 남극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미확인 비행 물체 안에서 그 어떤 외계인의 시체 이런 거를 이렇게 꺼내옵니다. 꺼내와서 그런 그 남극기지에 온 그 외계인이 그 1951년 작품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거기서도 맞아요. 이 전염이 계속 돼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극 기지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전염이 되고, 이 전염된 사람이 다시 미국 본토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전염된 것이 계속 퍼져나갈 것이다, 이런 전제를 달고 있어서 남극 기지에 있는 대원들이 어떻게든 이 전염을 막아서 여기서 끝내야 된다, 이 전염을.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랑 이 갇혀진 상황 속에서 이 전염이 계속 돼가는 외계 물체를 이렇게 다 전멸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그것을 그리고 있는 어떤 소설이란 말입니다. What Goes There가 그것이 51년에서 1982년 다시 만들어지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리메이크가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고요. 이게 1948년에 만드는 소설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잭 피니가 1954년에 만들어진 The Body Snatcher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해서 체인 연속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우선 돈 시겔 감독의 그 Invasion of Body Snatcher 이건 제가 봤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건 무비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이것이 또 1978년에 필립 카프만인가 봅시다. 맞아요. 필립 카프만 그 감독을 해가지고 도널드 서더랜드 그 주연을 해가지고 만들어져요. 리메이크가 됩니다. 이건 또 제가 봤습니다. 그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리메이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소설을 2007년에 또 만들어졌네요. 리메이크가. 그래서 50년대에 만들어진 이 소설이 계속 리메이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얘기냐면은 그 외계인이 이거는 그 우주선 이런 건 안 나와요. 우주선 안 나오는데 한 타운이죠. 조그만 타운에 그 사람들이 조금씩 그 성격을 달리해 나가요. 달리해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좀 성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네가 이상한 거다. 네가 좀 정신병 걸린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추적을 해본 결과 어떤 외계인 어떤 그런 게 와서 전염이 돼. 이것도 또 전염이 돼가서 사람을 복제를 시켜서 얼굴만 생긴 거는 똑같지만은 복제를 시켜서 이 복제된 인간이 다시 그 온전한 사람들을 복제를 시켜서 자기의 그 동료들을 이렇게 전염시켜 나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왜 이거를 세 개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는 이 50년대 30년대 말부터 50년대 초까지 만들어진 소설이 워낙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해서 계속 리메이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 세 소설 작품을 묶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묶어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미묘하게 비슷해요. 그 말하고자 하는 게. 왜냐면 전염이거든요. 전염이 돼서 결국은 온전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 마지막에는 그런 인간들이 소멸이 돼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소설이 다 다른 작가로부터 만들어졌고 미묘하게 그 설정이라고 하는 건 틀리거든요. 사실 전혀 설정이 틀린데 이제 그 소재,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위기라고 하는 거, 인류에 닥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 텀이에요. 제 어떤 텀인데 이게 파라노이아 SF 3부작 파라노이아 클래식 SF 3부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공산화 1930년, 40년, 50년에가 서서히 세계 공산화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공산주의 정부라든지 공산화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도미노 효과라고 해서 이제 동유럽도 넘어가고 이제 중국도 넘어가고 인도 차이나 이런 데도 계속 그게 공산화 돼가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미국의 그 뒤통수라고 해서 큐바도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이 공산화되는 어떤 세뇌 작업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불안 이런 거를 우회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어떤 전염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재로 된 소설이라든지 영화들이 50년, 60년대에 이렇게 등장이 된 뭐 이 배경에는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이 소설을 쓴 작가들이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나오게 됐느냐라고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수수께 이렇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런 것이 인간의 그 공포심을 자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 세상이 그 예측 불가능한 자기가 예전보다 상상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자극,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혼란이 오는 어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 제가 그 전공이 심리학이기 때문에 심리학 그걸 보다가 논문을 보다가 그런 혼란이라든지 외측 불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어떤 자극을 일으키게 하는 자극증 가능한 이렇게 일으킴을 가능하게 하는 자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집진드기가 자기 집안에 굉장히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매니플레이션, 심리적 어떤 자극을 줬을 경우에 똑같이 그런 심리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논문을 봤거든요. 더스트마이트라고 하는데 진드기가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외계인이 와서 이렇게 퍼져나간다든지 전염병이 가가지고 쫙 이렇게 퍼져나간다든지 결국은 그것이 이 세상이 정말 예측 불허의 어떤 사회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마음, 그런 불안을 자극시키는데 충분히 자극제가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 자극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왜냐하면 집진드기가 집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상상시키게 했을 경우 사회적 어떤 불안 이런 증세를 나타나는 어떤 증상과 똑같은 증상을 나타난다고 하니까 심리학 연구를 보니까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외계 침입 이런 것조차도 그런 것이 나타내는 영화의 감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이 전 세계가 이제 공산화돼 가면서 어떤 불안, 지금 체제라든지 사회가 이렇게 붕괴되는 거 아닌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불안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매치가 되는 어떤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무비 리뷰는 뭐냐면은 팬타스틱 보야지라고 하네요. 팬타스틱 이거는 좀 제가 황당한 영화예요. 황당하고 심각한 영화가 아닙니다. 오늘 무비 리뷰한 이 영화처럼 심각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너무 말이 안 돼서 좀 비판적인 어떤 무비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966년 작품이에요. 스티븐 보이드 주연인데 스티븐 보이드가 주인이에요. 스테판 보이드가 누구냐면 이제 매너에서 메살라를 연기한 사람이 스테판 보이드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라쿠엘 웰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윌리안 나쁜 놈 역으로는 도널드 프레젠스가 나와요. 영국 배우고요. 007 시리즈에서 브런펠드인가 머리를 이제 빡빡민 어떤 고양이를 안고 이렇게 하는 나쁜 스펙터의 수장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도널드 프레젠데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고요. 예, 그러면은 다음 회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